반갑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숫자로 기업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의 절대 강자죠. 솔브레인의 최신 사업 보고서를 저와 함께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실적 너머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는지 아니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솔브레인의 작년 실적을 딱 보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왜냐면 겉으로 보이는 덩치, 그러니까 매출은 분명히 커졌는데 정작 회사에 남는 이익은 무려 20% 넘게 폭삭 주저앉았거든요. 도대체 이 회사에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숫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보세요. 2025년 매출은 9,233억 원. 전년보다 7%나 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어요. 아주 보기 좋죠. 그런데 바로 아래 영업이익을 보면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1,679억 원에서 1,336억 원으로 무려 20.4%나 급감했어요. 아니, 장사는 더 잘 됐는데 왜 주머니에 남는 돈은 더 줄었을까요? 바로 이 엇박자 속에 오늘 분석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미스테리를 풀려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겠죠. 솔브레인, 이 회사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어떤 제품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모든 투자의 첫 단추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솔브레인 매출의 83%,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에서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솔브레인의 주가는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과 사실상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반도체 업황이라는 큰 파도를 보지 않고 이 배의 항해를 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고객사 리스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름만 들어도 그냥 게임 끝이죠.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에요. 여기에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쪽에서도 국내 최고 기업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건 좀 파는 수준이 아니고요. 솔브레인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에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회사의 엔진룸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어든 이유. 그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 재무제표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탐정이 된 기분으로 그 실마리를 하나씩 추적해 보시죠. 이 차트 하나면 사실상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매출이 7% 늘어나는 동안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즉 매출 원가는 12%나 늘었고요. 직원들 월급 주고 마케팅하는 데 쓴 돈, 판관비는 무려 26% 넘게 폭증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아주 훨씬 빨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급감의 명백한 주범입니다. 딱 걸렸죠? 이 상황을 숫자 하나로 딱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영업이익률이라는 겁니다. 용어가 어렵다고 쫄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회사가 얼마나 남는 장사를 했는지 보여주는 수익성의 핵심 성적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브레인의 영업이익률은 2024년 19.5%에서 2025년 14.5%로 5%포인트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확 와닿으시려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1,000원어치 팔면 주머니에 195원이 남는 쏠쏠한 장사였는데 1년 만에 140원밖에 못 남기는 장사로 체질이 바뀐 거예요. 수익성이 눈에 띄게 확 나빠진 거죠.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매출을 자동차의 최고 속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연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브레인은 어떤 차냐? 최고 속도는 더 빨라졌는데 연비가 급격히 나빠진 차가 된 겁니다. 겉보기엔 쌩쌩 빨리 달리는 것 같지만 기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실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죠. 이 비유만 기억하셔도 수익성의 중요성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무상태표를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더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이걸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1년 만에 1,252억 원이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익이 줄어든 것과는 또 다른 문제죠. 이 어마어마한 돈,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 돈의 행방을 쫓아가면요, 우리는 솔브레인의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진 돈이 우리를 미래로 안내할 납침반이 되는 셈이죠.
기업에서 현금 흐름은요, 우리 몸에 피랑 똑같습니다. 피가 줄었다고 무조건 나쁜 신호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미래 성장을 위한 심장의 피를 막 펌프질한 거라면, 즉 전략적 투자였다면 이건 오히려 엄청난 호재일 수도 있거든요. 과연 솔브레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제 과거 성적표 얘기는 그만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은 앞으로 뭘 믿고 나아가려는 걸까요? 어떤 성장 엔진을 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리스크를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솔브레인의 미래 성장 동력은 이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눈은 딱 큰 곳에 꽂혀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미국 텍사스 신공장 투자입니다. 핵심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짓는 거에 발맞춰서 같이 나가는 거죠. 아까 그 사라진 현금, 바로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브레인이 미래에 거는 가장 큰 베팅이에요. 이런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건 솔브레인만의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워렌 버핏이 늘 강조하는 거죠. 아무나 쉽게 넘볼 수 없는 이 회사만의 단단한 성벽 같은 겁니다. 글로벌 1등 고객사와의 오랜 파트너십, 일본이 독점하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해버린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고객이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 바로바로 만들어내는 신속한 개발 능력, 이 세 가지가 솔브레인의 성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투자의 기본은 항상 리스크를 먼저 보는 거니까요. 앞서 봤듯이 원가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출의 83%가 반도체에 쏠려 있어서 업황이 꺾이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 또 소수의 대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싹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사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겠죠.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으로 나눠서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타나 스윙 같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시라면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빠졌던 영업이익률이 다시 회복되는 걸 다음 분기 실적에서 숫자로 직접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듣지 않아요. 반면에 나는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3년, 5년 묻어두겠다 하시는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를 장기 성장 스토리에 동참할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는 전략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앞으로 솔브레인에 투자를 하시겠다면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의 투자 노트에 적어두고 계속 체크하세요. 첫째, 매 분기 발표되는 영업이익률이 회복되고 있는가? 둘째, 미국 공장에서 의미 있는 실적이 찍히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솔브레인 주가의 방향키를 쥐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긴 분석 이 세 줄로 최종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솔브레인의 실적, 겉모습은 성장했지만 속은 병들었습니다. 수익성 악화가 팩트입니다. 둘째, 원가 부담은 단기적인 숙제이지만 미국 투자는 장기적인 기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익률 회복과 미국 법인의 성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